오늘은 할아버지 재산을 정당하게 상속받은 부모님에게 고모와 작은아버지가 재산분할 소송을 걸어온 것에 사이다 반격을 한 사연인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6살 미혼남입니다. 저희 아버지 형제들인 고모와 작은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에게 소송을 걸어와서 1년 여간의 재산 문제 끝에 그 소송이 시원하게 끝나서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남 1녀 중 장남입니다. 우리는 부모님 세대가 다 그렇듯 저희 부모님도 고생을 많이 하며 사셨어요. 서울 변두리에서 농사를 지으시던 할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저희 아버지는 농사일을 하시며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농사가 잘 되면 딱 한 자리 식사는 재미로 사셨다고 해요. 예전에 땅을 사면 금세 오르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 시기에 땅을 사고 팔며 재산을 많이 불리셨나 봐요. 할아버지는 그저 농사만 아시고 사셨던 분이라 땅 장사 쪽은 잘 모르시는 분이셨고 저희 아버지가 땅을 사고 팔며 집안 재산을 거의 조성하신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그 재산을 등기낼 때면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본인 명의로만 하셨대요. 아버지께서는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었지만 그냥 할아버지 하자는 대로만 하셨나 봐요. 그렇게 농사를 지으며 재산을 불리다가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월세를 받는 주택과 상가 건물을 지어 풍족하게 되었는데요. 그랬더니 집안에 농사일도 안 하고 우리 엄마에게 시집살이나 시키다가 일찍 시집간 고모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간질해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거의 무일푼으로 분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분가 후에도 땅 장사로 돈을 많이 버셨는데요. 한편 할아버지는 장남인 아버지가 나간 뒤로 고모와 작은아버지에게 엄청 시달리셨대요. 장남이 빠지자 고모와 작은아버지는 거리낌 없이 할아버지에게 재산을 내놓으라며 닥달했습니다. 고모와 작은아버지는 돈 달라고 할아버지를 찾아와 협박했지만 할아버지께서는 큰아들도 내쫓을 만큼 재산 문제에 냉정하신 분이었기에 쉽게 내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고모부가 할아버지를 잘 구슬려서 재산과 돈을 많이 빼앗아 갔다더군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재산을 주게 되니 할아버지께서는 어느 순간부터 고모와 작은아버지를 멀리하시기 시작하셨나 봐요. 고모와 작은아버지는 결국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이혼시키려고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이혼 후 할머니가 갖고 계신 재산을 노린 것이겠죠. 작은아버지는 목사라는 사람이었는데 재산이 탐나 본인 어머니인 할머니를 납치하듯 모시고 나가 할아버지와 이혼시키려는 시도를 여러 번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할머니를 찾아와 모셔오곤 했었다 합니다. 그렇게 고모와 작은아버지가 만행을 저지르다 뜻대로 안 되자 결국 할아버지를 협박하고 폭행까지 했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추운 겨울 내복 차림으로 저희 집에 오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고모와 작은아버지가 재산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폭행해 도망쳐 나온 것이죠. 그땐 초등학생이라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안타까운 기억입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저희 집을 찾아오셔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대요. 이 재산 갖고 있다간 자식들한테 맞아 죽게 생겼으니 얼른 전부 증여해 가라라고요. 할아버지 재산의 대부분은 아버지가 조성한 것이고 아버지 분가 이후 고모와 작은아버지가 빼간 재산도 많기에 아버지는 말씀대로 증여를 받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서도 고모와 작은아버지는 겉으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있었어요. 우리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그 재산을 지키며 재산세를 내며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5년 전 고모와 작은아버지로부터 유류분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다 증여받았으니 자신들도 몫을 나눠달라는 취지였죠. 부모님은 크게 화가 나셨고 특히 엄마는 밭에서 땀 흘리며 일하던데 아버지 옆에서 방에서 수다 떨던 그 인간들이 무슨 권리냐고 분통을 터뜨리며 며칠을 잠도 못 주무셨습니다. 소송은 피할 수 없기에 형제들과 함께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습니다. 변호사는 상황을 듣더니 고모와 작은아버지 행동이 괘씸하긴 하지만 법적으로 어느 정도 유류분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대응하던 중 할아버지 유품 속에서 자필로 써놓으신 기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고모가 언제 얼마를 어떤 이유로 받아갔는지 작은아버지가 얼마를 가져갔는지 등 상세히 적혀 있었고 이들에게 앞으로 한 푼도 줄 수 없으며 오히려 돈을 받아야 한다는 문장도 적혀 있었어요. 게다가 할아버지 동네에 사시던 할머니가 증언해주겠다고 선뜻 나서주셨고 예전에 고모 아들에게 성폭행당했던 여성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동네에 퍼져 있었기에 증언은 힘을 실었고 결국 부모님은 한 푼도 줄 필요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 비용조차 고모가 부담하라는 내용이었죠. 판결 이후 법원에서 마주친 고모는 부모님께 내 아버지 재산
톡식해놓고 양심이 있어?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모님은 조용히 지나가려 하셨지만 고모는 억울하다며 고함을 쳤고 성폭행범 고모 아들도 옆에서 진상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지 못하고 고모에게 말했습니다. 고모가 우리 부모님과 할아버지께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받은 재산에 만족하고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할아버지 유서에도 그 재산 돌려받으라고 적혀 있었으니 우리도 고모 상대로 소송할 겁니다. 고모가 겁먹는 눈치였고 고모 아들은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지만 저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 강간범 자식아, 내가 뭔데 여기서 큰 소리냐? 너 강간 재판 받으러 온 거 아니냐? 그러자 고모가 아들의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재판은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저희 집도 별탈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1년 전쯤 고모가 부모님 댁 주소를 어떻게 알아내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편지 내용은 오빠 저 요즘 많이 힘들게 살아요. 돈 좀 보내줘요. 계좌번호는 XXXX입니다. 이런 내용이었고 아버지는 웃으시며 저에게 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몰래 고모 집 주소를 적어놨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고모가 어릴 적부터 한 번도 집안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는 점,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땅과 돈이 현재 가치로 얼마인지 계산해 돌려달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귀한 강간범 아드님 결혼했다던데 그 와이프와 자식들은 그 사실 알고 있느냐? 다음에 우리가 소송하면 창피한 줄 알고 법원엔 데려오지 말라고 썼습니다. 고모와 작은아버지 때문에 고생만 하시던 우리 부모님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어 시원했습니다. 지금 그 악행의 주인공들은 어디서 벌 받고 있으려나요? 우리 부모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제는 평안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